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국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추진한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 야당과 북한 인권단체들은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곧바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가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게시물 게시행위, 대북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법 추진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한 제1야당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하면서 즉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보면은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분명히 한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은 당연히 저희도 신경을 쓰는 것인데 과연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 가치를 근본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입법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 입법 자체가 위헌이 아닌지 하는 다툼이 될 겁니다. 북한 인권 활동을 펼치는 민간단체들도 남북한 당국 간 약속인 남북 합의서를 근거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인 전환기 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변호사단체, 북한 인권단체, 탈북민단체 등 24개 민간단체들이 함께 해당 법률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해당 법원에 서명을 하는 대로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을 대통령이 서명하는 순간 헌법재판소에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이 법이 왜 이제 그 과잉 입법이고 잘못된 법인지를 또 헌법의 위반인지를 다투는 그런 법적인 쟁송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살포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시킨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USB 전달 등 대북 정보 유입 자체를 막으려는 것으로 한국 여당이 입법 취지로 내세운 군사분계선 인근 국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닌 대북 정보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는 15일 설명 자료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으로 북중 국경을 통해 USB를 북한에 반입하거나 제3국에서 북한인에게 물품을 전달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통일부는 한국의 영토, 영해에서 살포한 전단 등이 제3국 영공이나 영해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라면서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강하게 우려한다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밝혔습니다. 마이클 맥카올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14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에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처럼 되는 데 달려 있으며 그 반대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한국 국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 조치에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도 성명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한국 헌법과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대한 관련 조사를 위해 미국 의회 청문회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된 건 중요한 진전이라고 인권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인권 논의에 불참했던 미국이 참여한 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14일 지난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 뒤 미국 등 8개국이 공동 성명을 낸 데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이 논의된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 북한의 주요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차원의 성명을 발표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한계지만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국가들이 목소리를 모으고 행동에 나선 것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Sense that you see that coalition of like-minded states taking shape again to address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nd I think that is a very positive development.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11일 비공개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이 아닌 일부 국가가 기타 안건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것을 제기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도미니카 공화국, 에스토니아 등 안보리 이사국 7개국과 일본 등 8개국이 북한의 인권 탄압 상황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그동안 북한 문제에서 인권이 뒤로 밀려있던 점을 언급하면서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다뤘다는 것은 환영할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a welcome development. Any time there's a focu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 is good because it too often is ignored or forced to take a back seat to the international focus on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 다시 북한 인권 문제 논의에 참여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e're trying to do that, and that's why in the past the U.S. was silent on this, but that strategy did not work, and so now they've found their voice again to speak out on these human rights issues. 숄티 대표는 유엔 안보리에서의 이번 논의가 정식 안건이 아닌 비공개 회의였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심해진 북한 인권 탄압과 정치범 수용소 실태, 여성에 대한 폭력, 탈북민 강제 북송 등 전반적 문제를 언급한 성명의 내용은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 인권 침해 문제 개발 주간을 맞아 국제 납북자 문제를 다루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특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서 북한 당국에 납북자 모두를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2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납북자들의 귀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가토 가츠노부 일본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상은 납북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들의 나이가 고령이 돼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다면서 이제는 한치의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最愛の子どもたちを取り戻すべく全身全霊で取り組んでこられた有本嘉代子さんが本年2月に横田滋さんが本年6月にお嬢様の恵子さんめぐみさんとの再会を果たすことができずご逝去されました。 가토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의 주권과 일본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일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최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해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977년 북한에 의해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 씨의 남동생 타쿠야 씨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독재자들이 도달한 운명이 어떤 것이었는지 직시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남아있는 모든 납북 피해자들을 동시에 귀환시키기 전까지 가족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金正恩委員長に伝えます。あなたが人権問題である拉致問題解決する勇気を判断しさえすれば、北朝鮮は明るい未来を描くことができます。私たちの家族を返してください。 또 1978년 납북된 다구치 야에코 씨의 아들 이즈카 고이치로 씨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납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도 이 문제를 피력해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한 건 효과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납북자들을 되돌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北朝鮮は我々家族が死んでしまえばこの問題の世論も静まり風化し日朝国交正常化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
淡い期待を持っているのかもしれません。拉致問題を正しく解決しなければ、家族が最後の一人になろうとも国内外において全てにおいて訴え続ける覚悟でいます。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나 엿새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는 화상 연결을 통해 북한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We sued North Korea in our federal judiciary system and won the case. This can be done in Japan, and holding North Korea responsible legally will be as successful as it can be without having to deal with North Korea through diplomacy. 대한항공 납치 피해자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1969년 대한항공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도 아버지를 비롯한 납북 피해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납북자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북한 인권 침해 문제 개발 주간을 제정해 매년 관련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북한의 납치 문제는 현재도 진행 중인 엄중한 인권 유린 사안이라며 북한이 가족들을 즉각 송환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한교입니다. 지난 7월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리했던 한국전쟁의 한국군, 즉 국군포로들이 한국 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7월 승소 판결 이후 서울중앙지법이 추심명령을 내렸음에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손해배상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서울 동부지법에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망초 측은 법원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경문협이 징수한 저작권료 1억 9천만 원의 지급 청구 채권에 대해 추심을 명령했지만 경문협이 법원 결정이 잘못됐다며 추심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문협은 지난 2005년 북한 내각산하 저작권 사무국과 협력을 통해 북한 출판물과 방송물 등의 한국 내 저작권을 위임받았으며 이를 통해 한국 내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를 징수해 북한에 송금해온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위협과 중국에 대한 대응을 위해 미한일 3국 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미국의 민간연구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14일 발표한 국제안보보고서에서 미국이 북한과 중국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등 영내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가 필수적이라면서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같은 동맹체제 구축을 희망했지만 영내 동맹국 간 역사적, 정치적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이 북한 문제 대응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모두 북한 위협 대응에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양국 간 갈등으로 미한일 방어협력체와 정보공유체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적국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체제의 취약성을 파고들고 결속력을 와해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경우 군사력 증강과 광범위한 비대칭 전력 개발을 통해 국제사회의 복잡한 안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